자, 공인노무사 민법을 맡고 있고요. 오늘 간단하게 내년 1차와 함께 그래서 1차에만 한정해서 민법 공부 방법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주말반 민법을 맡고 있고요. 주중반이 아닙니다. 주중반이 아니어서 대상은 직장인 수험생일 것 같아요. 자, 현재 2차까지 같이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근데 내년 1월부터는 이제 1차도 함께 공부를 하는 시점이 왔거든요. 자, 그랬을 경우 양이 가장 많다라고 하는 민법을 어떻게 정리하고 시험에 임할 것이냐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는 순서대로 하는데 비율을 고민하지 맙시다. 자, 민법 1차예요. 60점이라는 절대평가죠. 1대 2대 7로 가시는 거예요. 1대 2대 7로 가시는 겁니다. 바로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하세요. 암기 위주의 공부. 1차 60점 절대평가입니다. 많은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70에서 80점을 맞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떤 걸 암기해야 되느냐? 1차 객관식 민법에서는 소위 말하는 A급, B급, C급 있잖아요. 이걸 버리는 겁니다. 그냥 A급만 공부해 가시는 거예요. 쟁점 30개만 열심히 정리하고 공부해 가시는 거죠. 수험생분들이 특히 제 주말반 민법을 들으시는 수험생분들이 의문점을 가끔 제기하시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해를 해야 암기가 될 거 아니냐. 만약에 이것부터 생각하신다 그러면 민법 공부는 시작을 못합니다. 가장 어려운 학문이라는 민법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년으로 당연히 부족하죠. 민법 총칙만 공부하는데 한 3, 4개월 걸리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공부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요. 특히 일반법입니다. 민법은 일반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한정이죠. 근데 이러한 일반법을 베이스로 우리 수험생분들이 특별법을 무려 2가지나 공부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쵸. 지금 특별법을 먼저 공부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오히려 일반법을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노동법 공부하고 계시지 행정쟁소법 공부하고 계십니다. 일반 공법, 일반 사법, 중간법이죠. 특별공법이에요. 즉 민법이라는 일반법을 베이스로 특별법을 공부하고 계시는데 내년 1월 달에 돼서야 다시 일반법으로 돌아와요. 근데 1차고 60점입니다. 그럼 쟁점 한정 30개를 맞춰놓고 목표치를 설정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100점 맞았다고 해서 누가 막 칭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60점만 넘기면 돼요. 그럼 30개 중에 우리는 60에서 70개라 그런다면 15개에서 17개 정도 맞추시면 되겠죠. 자, 60점에서 47, 28, 68점 구간입니다. 25문제 중에 맥스로 이 정도 생각하고 계시면 충분해요. 면과락만 하면 되죠. 면과락. 특히 사법법이 우리 수험생분들 조금 힘들게 할 거기 때문에 막판 가셔서는 이렇게 베이스로 까시는 겁니다. 단, 민법 총칙에 혼신의 힘을 다하셔야 돼요. 민법 총칙이 11개에서 13개 나와요. 11개에서 13개 나옵니다. 즉 민법 총칙이 가지고 있는 쟁점이 12개거든요. 12개. 12개 쟁점은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거기서 혹시 대리가 2개 나올 수도 있고요. 많게는 3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대리 파트에서 하나가 더 나오겠구나 생각하시고 채권 총론 6개에서 7개죠. 마찬가지로 채권 강론입니다. 6개에서 7개예요. 자, 민법 총칙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게 대부분 노동법에 그대로 준용이 돼서 그렇습니다. 자, 노동법과 행정법에서 민법 총칙이 수정되어 적용된다. 그럼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솎아내기 위해서 이걸 일반 베이스로 딱 공부를 해 두시는 거예요. 그럼 채권 총론에선 어떤 거와 관련됐을까요? 노동법에서 임금
지급, 미지급 관련된 효과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임금 채권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발생했으면 어떠한 채권인가? 금전 채권이다. 미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채무불이행이다. 그럼 지급하는 방법으로서 변제 말고 상계되지 않아? 미지급 시 위약금 약정되지 않을까? 기타 등등 내용 등을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쟁점이 몇 개 있죠. 몇 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채권 강론에서는 자, 이거는 계약상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불법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직장 다니신 과정에서 내지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라든지 불법행위라든지 사용자의 엄격한 행위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죠. 근로관계 발생. 자,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채권강론에서 불법행위라든지 부당이득이라든지 기타 관련 계약 등을 공부하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럼 포인트를 맞췄을 때 내년 1월 달부터 이제 1차를 함께 공부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셔야 되는 구간. 맞죠? 그 다음에 이쪽이 조금 더 쉬워요. 강론 쪽이 조금 더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구간을 확보하고 채권 총론에서는 반만 맞아 주의해요. 한 3개 정도만 맞아서 10개, 3개, 4개 이렇게 확보를 해 두시는 겁니다. 그럼 17개거든요. 매년 나와요. 장담합니다. 여기에 이상 제가 찍어드리지 않은 거에서 출제가 된다? 그럼 저한테 돌을 던지셔도 돼요. 우리 선생들은 욕하셔도 됩니다. 대신 나오는 거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집중 공략하는 거죠. 근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문 법학이기 때문에 조문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민법 총칙 184개, 그 다음에 채권 총론 무려 200개, 채권 강론도 한 200개에서 300개 됩니다. 도합 500개에서 600개 정도를 조문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조문 중에서도 A급 조문이 있을 거고 특히 이 조문의 해석론인 대법원의 최종적인 6권 해석이라고 하는 판례가 나와요. 이 두 가지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일단 출제 빈도는 종래 이 순서를 되게 많이 갔어요. 8대1을 많이 갔습니다. 자, 근데 어느 순간 7대3으로 가죠. 7대3으로. 자, 그리고 출제자가 변별력을 높이겠다. 절대평가니까 1차에서도 많이 솎아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까지도 갑니다. 우리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요. 판례가 많이 나온다. 이게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문을 공부하긴 할 건데 빈출도가 높은 중요 쟁점 위주의 A급 조문들을 보시고 거기에 판례를 추가하는 공부를 하자. 이게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 변별력을 높인다고 할 때 소위 말하는 갑을병. 사람을 등장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등장시키는 객관식 문제를 출제하기 시작했어요. 자, 기존의 사법시험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갑을병을 등장시키는 객관식 오지선다형 내지는 박스형 문제를 그대로 갖다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풀 시간이 안 나오죠. 지금 125문제를 125분에 다 푸셔야 되는데 이건 최소 2분 이상 3분짜리예요. 2분 이상 3분짜리입니다. 마지막에 푸셔야 되겠죠. 마지막에 풀거나 제끼시는 거예요. 이거 틀려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모든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 문제의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경우에 다른 과목까지 영향이 있겠죠. 저는 이거 문제 푸는 스킬 역시도 함께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주중반이 아니잖아요.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14회 정도를 하게 될 것 같아요. 14회 정도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영역에서는 무려 30회 이상을 하는 과목을 여기선 딱 14회만 합니다. 14회만. 어떻게 저는 강의를 해드려야 되냐면 제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일단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저랑 타협 좀 해주셔야 됩니다. 타협. 자, 이해는 시킬 건데 암기를 위해서 이해가 필요한 부분만 건드려 드려요.
즉 모든 법 체계를 다 이해시키기 위해서 차근차근 가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은 저는 14회로는 부족해. 한 30회에서 40회를 주셔야죠. 그래야 제가 노동법, 행정법 다 건드려 드릴 수 있는데 그거 아니다. 암기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은 이해를 시켜야 된다. 자, 그리고 정리 역시 암기를 위한 부분만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이 구간이 저와 함께하는 구간이에요. 근데 우리 수험생분들이 나는 이 문장을, 이 문단을, 이 페이지를, 이 과목을, 이 챕터를 이해하고 반드시 넘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저랑 조금 대척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진하게 차근차근 공부하는 지금 그 반이 아니에요. 주말반에서는 이해를 위한 강의는 살짝 보류입니다. 보류. 14회 만에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저한테 맡겨주시고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 부분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일단 이해가 안 되셔도 시험장 가셔서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려면 이거 암기하셔야 된다. 했을 때 이거 타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학문을 하시는 게 아니죠? 수험을 하시는 거잖아요. 수능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능 때 영단어 수거장을 암기했습니다. 암기했어요. 그 단어 하나 썰을 풀어서 이 연역 같은 거 공부하신 거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지 않았죠. 그냥 바로 영단어 수거장 암기하고 이 영단어 수거장이 어떻게 문장으로 구현되는지를 봤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단어 수거장이라 하는 건 쟁점, 개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걸 암기를 하고 이런 쟁점과 개념과 그리고 조문이 해석론에서 판례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우린 역시 또 암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투 클래스를 이 역할을 잘 분담을 이해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수험이고 제 목표는 70에서 80점 맞자입니다. 전 100점 우리 수험생들 맞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60점 맞아도 합격일 거고 70점 맞아도 합격일 겁니다. 대부분 수험생분들이 노동법 1, 2를 지금 1, 2차 같이 하고 계실 거예요. 노동법 과목은 2차 과목에서도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에 80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면은 공부가 좀 덜 되신 거죠? 덜 되신 겁니다. 근데 민법에서 혹여나 양이 너무 많다. 주변에서 너무 불안감을 많이 심어주죠. 그래서 깊게 들어야 된다. 많이 들어야 된다. 그럼 상관없어요. 그런 스타일의 수험생분들이라면 그런 강사님 찾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드렸어요. 제가 하려고자 하는 공인노무사는 60점입니다. 60점이에요. 절대평가잖아요. 우리 수험생들 공인노무사 왜 하시는 거죠? 왜? 왜라기보다는 왜 선택했을까요? 왜 공인노무사를 선택했죠? 그렇게 많은 수험 과목 중에 맞잖아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나요? 진입장벽이 가장 낮죠? 진입장벽이 낮아요. 이미 우리 수험생분들은 공인노무사를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오셨어.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오셨는데 제대로 공부 한번 해볼까? 이거 모순이지 않나요? 제대로 공부하려고 했으면 이거는 선택에서 배제되셔야 돼요. 배제되셔야 됩니다. 지금 웬만한 경제학 선택 과목 빼고는 다 법 과목이잖아요. 볼까요? 자, 법 과목 맞습니다. 파생되는 노동법 법 과목 맞죠? 행정법 법 과목 맞네요. 분쟁이 발생하네요. 그쵸. 임금이라든지 해고라든지 노사협의 관련돼서 노동조합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니까 자, 그러면 임금과 관련된 건 민사소송 트랙 가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쟁과 관련돼서 행정법이니까 행정쟁송법 가시는 거 맞죠? 자, 누가 봐도 법 선택 과목이나 뺄게요. 1, 2 두 과목 그 다음에 민법도 빠졌죠. 1차 과목으로 빠졌습니다. 하나, 둘, 셋. 일단 세 과목은 확실하고 이 민법과 관련돼서 얘는 지금 개인과 개인 규율을 하는 거고요. 민법 내부인 자치 법규가 있을 거잖아요. 즉 회사 내의 조직 원리가 필요하겠죠. 이 조직 원리가 경영조직이라든지 인사노무죠. 인사노무.
그럼 보세요. 경영조직이랑 인사노무라는 얘기도 결국 제도입니다. 제도예요. 여기가 법인 거죠. 그래서 대학 학부 시절에는 법과제도라는 과목이 교양 과목이 있는 거예요. 이 제도도 법 없이는 안 됩니다. 법도 없는데 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럼 얘네들도 자치법규잖아요. 당연히 법에 근거가 있는 거죠. 우리 수험생분들이 행정법을 공부하시면 이런 단어를 공부하게 돼요. 법치 행정이다. 법률로 다스려라 행정을. 그래서 항상 법률에 두어라. 유보라고 하죠. 법률에 두어라. 그리고 나서 자체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 내용 등은 알아서 하게끔 해라. 라고 해서 지금 이 체계로 들어온 겁니다. 이 체계로 들어왔는데 수험생분들이 이것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진입장벽이 낮다고 생각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태반이죠. 자체적으로 공인노무사의 위신을 깎아먹는 마인드입니다. 딱 보세요. 법 과목이잖아요. 국가의 은혜적인 걸 충분히 활용할 줄 아셔야 되죠. 그럼 수험적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수험적으로 접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학원이 지금 모두 입을 모아서 동차반을 얘기를 해요. 동차반을 한다 그러면 그쵸. 합격자가 많이 나와야죠. 하루에 1일 15시간 공부하셔야죠. 동차반인데. 아닌가요? 1일 15시간 정도는 하셔야 동차반에 합격할 필수 조건이 형성되는 거죠. 필수 조건.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필수 조건은 시험에 나올 것들만 공부를 해야 되겠죠. 나올 것들만입니다. 몇몇 수험생분들은 다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강사 스타일인 거고요. 강사 스타일인 거고. 그리고 찍어주지 않는 강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은 원래 안 찍어주는 스타일대로 공부를 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강의 스타일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찍어줄 건 찍어주는 거야. 찍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찍어줄 건 찍어줘야죠. 일단 다 공부는 시키되 이건 중요하니까 더 준비합시다.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100개를 공부하고 100개 다 중요하니까 다 암기합시다. 이건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30개. 30개 찍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 곱하기 5 해볼까요? 150페이지죠? 결국은 나중에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거 보면서 시험장 들어가실 거예요.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를 신나게 했어도 막판 4데이즈 특강이나 찌라시 특강이라고 하는 것들 보면서 그 자료 가지고 턱 대고 암기하실 겁니다. 그 암기 부담감을 지금부터 줄이시라는 거예요. 막판에 막 2차 하면서 휘둘리지 마시고 1차를 같이 진행하실 때 중요한 건 미리 암기를 해놔야지 라고 마음을 두시면 편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1차, 2차 하실 때 이거는 2차에서도 중요한 거니까 또 제대로 봐둬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에서 경영조직을 선택할지 민사소송을 선택할지 전 한 말씀 드리면 저는 민사소송법 2차 강사입니다. 이거는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경영조직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노동경제도 있죠. 여기 있네요. 노동경제 선택 과목으로 이걸 하시든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선택 안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이거는 분량이요. 제 1심 소송 절차만 500페이지예요. 이거는 행정소송법이죠. 행정소송 절차 많아봐야 200페이지 밑에입니다. 근데 이건 필수고 이건 선택이잖아요.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굳이 리스크를 떠안을 필요가 없죠. 500페이지를 많이 공부했어도 점수가 그렇게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 출신자들이 여기에 많이 유입이 됐어요. 이것도 다른 강사님들은 굳이 얘기를 안 해주는 거죠. 겁나니까. 지금 우리 수험생들 불안감을 조장하는 거잖아요. 사시유입자들이 많이 출연됐어요. 그래서 지금 민사소송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소위 법대일 순 있어도 제대로 민사소송법을 공부하신 적이 없는 분들이라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법에 대한 또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은 거죠. 이해를 하고 싶으면 강사전은 보시면 안 돼요. 강사전은 요약서지 이해서가 아니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강사자들 보시면 다 콤팩트하게 요약했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것만으로 이해를 높일 수 있을까?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 수험생분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요. 더 알고 싶다. 자, 거기서 항상 스탑을 하셔야 됩니다. 왜 강사가 이렇게 요약서를 만들었을까?
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아,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하시는 거 다시 한번 법을 하시는 겁니다. 진입장벽이 낮다고 해도 그건 국가의 은혜적인 거예요. 그럼 그걸 활용하셔야 됩니다. 정말 짧은 시간 안에 합격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1일 15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 수험생분들은 전 주말반만 하니까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수험생분들이 태반이신 거죠. 그랬을 경우 계획을 길게 잡기를 바래요. 최종 합격까지. 저는 동차반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동차반으로 합격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대부분 유예 합격을 전 더 많이 봤어요. 더 많이 봤기 때문에 특히 직장인 수험생분들은 상당히 힘들 겁니다. 지금 제 이 설명회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2차 과목을 지금 듣고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1차 과목은 민법은 어렵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봤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여기 1월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여기 6월. 이제 5월에 시험이 좀 당겨졌죠. 그 다음에 9월에 2차를 봅니다. 자, 그리고 내년 2차라고 할까요? 일단 단기 목표를 세우세요. 단기 목표를 길게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당장 5월달 1차 합격부터 생각하자 라고 일단 자체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난 이거부터 생각해야지. 그리고 밸런스를 조절하시는 거죠. 나는 1차를 6비율로 2차를 4비율로 하겠다. 하겠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간 동안 2차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얘와 얘의 밸런스를 나눠주시라는 거예요. 노동법이랑 행정쟁송법을 잡아놓을 것이냐, 아니다. 노동법이랑 인사노무관리를 잡아놓을 것이냐, 과목 간 밸런스를 조정하시라는 겁니다. 대신 여기 국어를 보시려면 정리가 다 돼 있어야 돼요. 돼 있어야 한다. 되었어야 함. 사실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강사저가 필요한 건데 강사들이 못 찍으면 이건 호불호가 또 엄청 갈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준비하는 내용을 토대로 이 1년의 승부를 다 거시는 거죠. 다시 쓰고 다시 정리하고 다시 암기하고입니다. 저는 동차라는 건 잘 모르겠고 공부를 하신다면 무릇 법학이니까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진 않단 말이에요. 한 2년에서 3년 정도를 잡으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장인 수험생 분들이시라면요. 이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세요. 막상 딱 법을 공부하면 정말 어렵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오신 거 맞잖아요. 그쵸? 다른 거는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 수험생분들이 법원행시를 뭐 준비하시거나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건 상대평가니까. 그나마 지금 시험 있는 것 중에 유예도 있으면서 1차 진입장벽도 그나마 낮은 게 얘란 말이에요. 인식이 그래요. 인식이.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1차는 그 정도로만 딱 접근하셔가지고 딱 찍고 나와서 바로 2차 돌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조금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항상 생각을 잘 해보시라는 겁니다. 수험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진짜 수험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학문적 접근 그거는 이제 옛날 말이고요. 지금은 수험적 접근이 조금 필요해요. 법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